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나나의 돈 되는 독서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챌린지와 소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많이 분주해졌습니다. 자신만의 룰을 정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자신의 욕망을 창조적으로 실현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많이 바쁘셨죠? 저의 다이어리에 가장 많이 적혀 있는 단어가 다시 시작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먹는 데가 너무나 기특하지 않나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루틴이 정착되는데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독서 습관 21일 법칙도 나오게 된 것이겠죠. 오늘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1일 하시면 됩니다. 습관 바꾸는 것은 빈도입니다. 오늘은 MBTI에 따른 나를 바꾸는 독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제를 지금 당신으로 만족하나요?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20대 초에 제가 제 스스로 환경을 바꾸기 위해 했던 3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쉰이 되어서 50이 되어서 나를 바꾸고 싶어서 했던 3가지 행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리치나남이 나이 50에 나를 바꾸기 위해 했던 행동 3가지. 지금 치카데미에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미모, 미라클 모닝입니다. 두 번째가 운동, 새벽 수영입니다. 세 번째가 독서와 글쓰기였습니다. 제가 50의 나이에 시작한 나를 바꾸기 위해 했던 3가지 행동이었습니다. 독서와 글쓰기는 이전에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했던 시기가 50이었습니다. 독서 챌린지를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을 한번 이겨본 사람은 2번, 3번 이기기가 쉬워집니다. 미라클 모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모를 통해서 나를 이기는 기쁨과 성취감을 지금 배우고 계시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새벽 기상과 새벽 수영을 통해서 체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포기하고자 했던 박사 졸업을 12년 만에 졸업을 할 수 있었고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책이 있었다라는 책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 3가지 미모와 운동과 독서를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많으실 텐데요. 3년 후 정말 내가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신의 선물님이 미모를 한 후 왜 기쁜지 알겠네요 하셨죠.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이기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를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또 한 주가 됩니다. 그 한 주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미라클 모닝과 독서를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본인의 체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도 함께 하시면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돈독할 것인가? 어떻게 돈독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MBTI에 따른 나를 바꾸는 독서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선 나 자신을 아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메타인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메타인지는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자신을 관찰하고 발견하고 컨트롤하는 것을 말합니다. MBTI 검사를 통해 좀 더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를 알고 나를 바라보는 데에서부터 메타인지 능력이 키워집니다.
그럼 MBTI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는 한마디로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MBTI로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알고 나를 객관화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MBTI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잠시 MBT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격 유형은 어디까지나 성향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르고도 없습니다. 같은 사람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MBTI 검사의 수치가 달라집니다. 가볍게 재미로 해본다는 마음가짐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이 많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E를 지주시면 되겠죠. 말이 많아진다. E입니다. 생각이 많아진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이 많아지면 E, 생각이 많아지면 I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S,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S,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N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S,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보통 생각한다 N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공감은 간다.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공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분은 F. 온순간님은 생각이 많아지고 왜 그럴까 혼자 노래를 부릅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굉장히 긍정적이시다, 그죠? 이해가 안 되는데 공감은 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F고, 이해가 되어야 공감을 하든 말든 한다 라고 하시는 분은 T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보지 한다면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J에 해당되고, 뭐부터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P에 해당됩니다. 미실님은 열받는다 라고 하셨네요. 초비님이 ENFP 맞네요 라고 하셨네요. 본인의 MBTI를 아시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전에 한번 해보고 또 잊고 있으신 분도 계시죠. 또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세월이 감에 따라서, 또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부분도 저희 경우에는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MBTI에 대한 감을 잡으셨나요? 그러면 MBTI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는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함께 개발한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MBTI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작가인 엄마와 정치가인 딸이 함께 개발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여성들의 성격 유형에 맞는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해서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을 했다고 하네요. 이 MBTI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의 성격 유형 이론이 그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융은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죠. 칼 구스타프 융은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하죠. 우리가 아는 정신 분석학의 빅3가 프로이드, 융, 아들러입니다. 프로이드의 제자가 융과 아들러입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융의 성격 유형 8가지가 이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융의 성격 유형 8가지의 판단형과
인식형, J와 P를 추가해서 총 16가지 성향으로 분류한 것이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인 MBTI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에너지 방향입니다. 에너지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관심이 밖으로 향해 있느냐, 안으로 향해 있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서 에너지를 얻으면 외향,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으면 내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외향적인 성격과 내향적인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느냐, 어느 쪽의 경향이 조금 더 많으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저의 경우도 10년 전에 검사했을 때와 1년 전에 검사했을 때 그 수치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외향적인 방향으로 더 많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향성이었지만 사회생활을 오래 하고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어 나간 것을 제 자신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기질이나 성향은 내향적인 성격이겠죠. 뚜비뚜바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온순간님이 약속이 취소되면 은근 행복합니다. 내향성이죠.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고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뺏긴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외향성과 외향성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책 한 잔 오디오북님이 온순간님 대공감요라고 말씀하셨네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굉장히 행복하고 재미있지만 혼자만의 시간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걸 스스로 느껴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늘 해랑님도 약속 취소되면 좋습니다. 트리님이 근데 전 내향적인데 검사를 하면 왜 외향적으로 나올까요? 희한하네 하셨는데 그 평가 지표가 있죠. 평가 지표가 있는데 그때의 어떤 마음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외향성과 외향성이 그 중간적인 그 경계선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중간 경계선에 있는 편인데요. 어릴 때는 내향적인 성격이 강했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외향적인 성격도 다시 나타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젊었을 때 인위적으로 외향적인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강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강화시키면 또 바뀌는 부분도 있어요. 완전히 기질은 안 바뀌지만 조금 성향이 바뀌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보시면 인식 기능입니다. 인식 기능. 인식 기능에 따라서 감각과 직관으로 나누어집니다. 감각과 직관으로 나누어지는데 감각은 오감에 의존하여 실제 경험을 중시하며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정확하고 철저하게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성향이 강한 것이 S, 감각입니다. 또 디테일한 부분에 또 많이 집착하는 경우도 있죠. 저희 경우도 이제 저희 남편은 감각 S 쪽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일 처리를 할 때나 대화를 할 때 조금 서로 피곤해지곤 합니다. 이런 MBTI 어떤 성향이나 성격 유형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어떤 문제 처리에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직관형 N은
육감이나 영감에 의존하며 미래지향적이고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며 신속 비약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숲 전체를 보는 타입입니다만 감각형이 보기에는 일을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죠. 인식 기능에 따라서 감각과 직관으로 나누어집니다. 간단하게는 감각은 나무를 본다, 직관은 숲을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이신가요? 인식 기능에 있어서 티케님은 저 직관적이에요 하셨고, 트리님이 리치맘님은 무조건 이겠네요. 리치맘님은 외향성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라보라님도 이라고 미실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인식 기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나는 S다. 나는 N이다.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MBTI 검사를 안 받았지만 대체적인 어떤 성향이, 경향이 이렇다라고 생각이 되시죠? 딥마블님이 이전에는 ESTJ였는데 ENTJ로 변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뀝니다. 저도 조금씩 바뀌는 것을 봤거든요. 하지만 투자 분석 시에는 ESTJ가 강하고 생활에는 ENTJ가 강한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다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겠죠. 은순간님이 딥마블님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군요. 엘리사님은 저는 N이요. 레카님은 선형적인 문제일수록 감각에 의존하고 비선형적인 문제일수록 직관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S와 N에 대해서 인식 기능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판단 기능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고형 T와 감정형 F로 나누어집니다. 사고는 thinking이라 되어 있죠. 감정은 feeling입니다. 영어를 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해당됩니다. 사고형은 진실과 사실에 주로 관심을 갖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형 F는 사람과 관계에 주로 관심을 갖고 상황과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생활 양식에 따라서는 또 판단형과 인식형으로도 나누어집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으며 기한을 엄수하고 철저히 사전 계획을 하고 체계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계획적이고 질서정연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인식형 P는 목적과 방향은 변화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달라지면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강한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늘 해랑님이 저는 F였는데 어느 순간 T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기 자신의 성격 유형과 배우자의 성격 유형을 알면 조금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격 유형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실님이 즉흥적 임장가며 물건 사업 네, P 인식형이란 말씀이다 그죠? 리치만님은 역시 자세히 들어가니 저는 ENFP 맞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뚜밤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또 통계에서 벗어나는 또 사례도 있죠.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께 예를 들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방향의 차이입니다. 외향형
아무도 없는 집에 도착했을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향형, 아무도 없는 집에 도착했을 때 외로움보다 편안함이 앞섭니다. 저도 아직 내향형인 것 같습니다. 혼자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갔을 때 외로움이 아니라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티키님이 저희 부부는 성격이 반대예요. 그래서 도움이 돼요. 그렇죠. 서로 또 다른 성격에서 다른 성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더 좋죠. 도움이 서로 많이 되죠. 행복우주님이 마음은 제인데 행동은 필요하는 것 같아요. 여태 제인 줄 알았는데 계획성이 없더라고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른쪽에 보시면 주말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외향인은 주중 회사 실내였으니까 회사가 실내였기 때문에 주말엔 밖에 나가야 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외향인이고, 내향인은 주중에 회사 집 밖에 갔으니까 집 밖에 있었으니까 주말에는 집에 있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내향형이라고 합니다. 외향형은 사람들과 있을 때 에너지를 얻고, 내향형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일반적인 성향이라고 하네요. 완전하게 확연하게 또 구분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각형과 직관형의 경우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형은 디테일한 편이라고 했죠. 나무를 보고 경험과 사실적 묘사에 더 흥미로운 경향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직관형은 영감과 숲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아이디어와 추리적 묘사에 관심이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사과라고 딱 말을 했을 때 떠오르는 인상이 S와 N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형과 직관형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은 것이 이제 사과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시면 감각형은 항상 가는 길로 빠르게 가서 집에 가서 밥 먹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편이라면, 직관형의 경우에는 새로운 길로 모험을 떠나볼까, 다른 새 길로 가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쪽이 N, 직관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이렇게 성격 유형을 알면 조금 더 나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커지고, 나의 남편이나 아니면 나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또 이해도가 커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생 이상 MBTI 검사를 해라고 보통 권유하거든요.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밴드로는 그 채팅이 안 되나 보네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티케님은 전 반복되는 삶이 싫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사고형과 감정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과 선택함에 있어서 사고형과 감정형은 판단 기능이 달라집니다. 원칙주의자는 사고형이고, 상황적, 정서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감정형이라고 합니다. 배탈이 났을 때의 반응에 굉장히 저는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배탈이 났을 때의 반응에 보시면 F는 어떻게 해? 병원 갈까? 식은땀 나? 어떻게 해? 이런 형태이고, T의 경우에는 사고형이죠. T의 경우에는 뭐 먹었는데? 라고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보통 F의 반응보다는 T의 반응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토스트님이 F에서 점점 T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아이들과 함께 MBTI 검사를 정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가족 간의 어떤 이해, 그 다음에 관심도의 차이도 알 수 있고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자녀가 2명, 3명 있는 경우에 조금 더 이야기하기 편한 아이가 있고 또 이야기가 잘 스무드하게 잘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또 아이 중에서는 나와 생각하는 어떤 방향이나 판단하는 거나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좀 느껴질 때도 있죠. 그게 타고난 어떤 성향이 다른 데에서도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걔가 너랑 놀면 노잼이래라는 부분도 이 짤을 들고 왔는데 재밌죠. 충분히 공감이 가는 짤이었습니다. 저도. 형과 인식형입니다. 생활 양식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단형과 인식형의 여행 계획서를 보시면 바로 느껴지시죠. 판단형의 J 계획서와 인식형의 P 계획서를 보시면 인식형의 계획서는 호텔에서 조식 호로록, 수영장 첨벙첨벙, 루루 커피 한잔 쪼로록 이렇게 크게 계획을 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짤을 보시면 정말 바로 확 와닿았는데요. 저희 경우에는 아마 극단적인 판단형과 인식형의 차이를 보여주는 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경우에 자 내일 계획 불러줄게. 6시 기상 7시 출발. 버스는 8-1번 타고 공원 한 바퀴 돌고 사진 찍고 11시 반에 짬뽕집 갈 거야. 12시 반까지 다 먹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P는 짬뽕에 이제 꽂히는 거죠. 짬뽕 매우려나 맵겠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MBTI 연락이 안 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ISTJ는 뉴스 보고 있다. 연락이 안 되는 이유가 INTJ는 일하고 있다. ENTP는 까먹었다. ENFP는 귀찮아서. ESFP는 친구 만나서 노는 중. INFJ는 뉴스 보고 있음. 다양하게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연락 안 되는 이유 원래 그런 애들 동의하시네요. 미카사님은 MBTI는 과학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INTP 원래 그런 애들이다. 까먹음 대박 미실님이 ENTP 님이 계시면 맞는지 한번 알고 싶네요. 아우라님 모두 재밌네요. ISFJ는 일찍 잔대요. 일찍 자서 연락이 안 됐다고 하네요. MBTI별 연락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가지 가지가지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이 어떤 유형인지 또 배우자가 어떤 성격 유형인지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성격 유형인지 알면 조금 더 대화를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겠죠. 또 양보하면서 이해하면서 또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더 잘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식으로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것이 나를 아는 것부터 출발점이라고 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꿈과 불의 향한 독서, 독서가 고마워, 돈독으로 미래를 바꾸다였습니다.